유튜브 이제 임급동이 없어졌대. 인기 급상승 동영상 그 차트가 없어졌어. 사람들이 안 본대.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이제 빌보드 차트 순위, 뭐 음악방송 순위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내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이제 정말 내 알고리즘으로만 보고 원래 먹던 것만 먹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로 소통하기는 정말 쉬워졌어. 쌤이 이렇게 너희들하고 유튜브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술의 발전 덕이잖아. 이거를 지금 방에서 보고 있는 너네들도. 이렇게 사실 소통이 넓고 쉬워졌는데 그 깊이는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얕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SNS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말 쉽게 그냥 주변 지인들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손가락 운동하듯이 뭐 하트 누르고 지나가거나 그냥 무표정을 넘기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냥 좋아요 누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관계나 소통이 단절되니까 뭔가 인류애가 없어지고 개인주의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지. 지금 유튜브나 SNS 들어가 봐. 전부 갈라치고 싸우고 혐오하는 이야기뿐이라고. 왜? 우리는 그런 거에 쉽게 열광하고 쉽게 흥분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아. 좋은 사람들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재생산되지 않지. 왜 그럴까? 재미가 없거든.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 너네도 지금 여기까지 듣고 이제 유튜브 끄고 싶잖아. 재미없겠다 싶잖아. 이미 너네는 사실 자극이 물든 거라고. 요새 댓글들 보면 난리야. 진짜 싸우려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인류애를 잊어서는 안 돼. 쌤이 준비한 오늘 이야기는 인류애를 충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첫 번째 사연은 2001년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이야. 얘들아, 2001년 하면 뭐가 떠오르니? 우리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서양 쪽 사람들은 2001년 이 연도를 많이 기억하고 있어. 뭐냐면 바로 9.11 테러가 일어난 해야. 9.11 테러가 뭔지 알지?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테러 단체가 항공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주요 건물에 충돌시킨 테러 사건이야.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일로 목숨을 잃었어. 미국은 9.11 테러가 일어나자 영공을 봉쇄했어. 캐나다 교통청은 비상상황실을 가동해가며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 안 뜬 출발 비행기들은 이륙을 중지하면 됐었는데 문제는 이미 미국으로 출발을 한 비행기야. 캐나다 정부는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들을 최대한 빨리 불시착시키는 작전을 펼쳤어. 그 작전 이름이 바로 오퍼레이션 옐로우 리본, 일명 노란 리본 작전이야. 미국으로 지금 못 가시죠? 일단 캐나다 여기에 내리세요. 저희 공항을 열어드릴게요. 그렇게 수많은 비행기들이 불시착을 하게 됐는데 캐나다의 뉴펀들랜드라는 곳의 작은 공항인 겐더 국제공항도 무려 38대의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돼. 겐더 마을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 난데없이 갑자기 그 불시착 비행기로 7,000명 정도의 불청객이 온 거야. 이게 쉽지 않잖아. 근데 겐더 마을 사람들이 이 불청객들한테 처음 했던 말이 뭐였을까?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미국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캐나다 작은 마을에 불시착한 사람들은 엄청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거잖아. 당장 뭐 어디서 자, 뭘 먹어, 언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 왜? 지금 엄청나게 큰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겐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 어리둥절한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거야. 그들은 갑자기 자기 마을에 교회, 학교 이런 공공시설을 개방해서 임시로 잘 곳을 마련해 줘. 근데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 집에 있는 이불과 베개를 들고 와서 나눠주기 시작해. 근데 이렇게 다 주면 여러분들은 못 얻고 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우리는 소파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잖아요. 베개나 이불 없이도 잘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자기 것까지 다 나눠주는 거야. 이미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겐더 마을 주민들은 상상 이상이야. 자기들 집 키를 주면서 그냥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비행기가 언제 뜰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자기 집을 마음껏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집뿐만 아니라 차 키도 줬대. 뭐 공항에 다시 가야 되거나 지내는 동안 이동할 일이 있잖아. 그때 쓰라고 하는 차 키도 주는 거야. 그때 이 일을 겪은 사람들 인터뷰가 있거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친절해서 의심했대.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잘해줬다는 거야. 지금 우리의 삐뚤 생각을 만약에 해보면은 얘네들한테 뭐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거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겐더 마을 주민은 진짜 그런 게 아니었어. 이 사람들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해. 그 식당 주인들이나 마켓 사장님들이 그냥 상품을 나눠주는 거야. 겐더 마을 사람들은 지금 표류한 사람을 비행기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혹시 비행기 사람이세요? 비행기 사람이시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서 자기 그냥 가게를 열고 음식하고 막 생필품들을 막 나눠주는 거야. 이들이 뭐 그러니까 자국민만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문화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이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나라에서 다시 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돌려주거나 뭐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2001년이면 사실 생각하면 인터넷도 없진 않지만 지금이랑 달랐단 말이야. 지금은 스토리도 올리고 SNS에도 올리고 그랬겠지. 근데 그때 겐더마을 사람들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정말 그냥 기꺼이 자기 몫을 꺼내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야. 그 음식들이 그러면 엄청 모일 거 아니야. 그 음식들 어떻게 보관했겠어? 큰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이스링크장이 있었는데 아이스링크장을 개방해서 고기를 냉장고로 썼대. 대단하지? 그 마을 지역 커뮤니티 전체가 나서서 비행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의식주를 해결한 비행기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 외부와의 연락이야. 아, 내가 잠깐 미국 옆에 캐나다에 겐더마을에 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가족들한테도 전달해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전달해야 되고 뭐 직장에도 알려야 되고 가족들 소식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주민들은 무료 공중전화를 설치를 했어. 학교를 개방해서 거기 전화도 쓰고 인터넷도 쓰세요 한 거야. 인터넷을 쓰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덜었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사실 낯선 곳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잖아. 주민들은 그 비행기 사람들의 안심시키고 불안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마을 투어를 시켜주고 저희 동네 유명한 밴드가 하나 있는데요. 보러 오실래요? 외국 뉴스에 영상도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막 연주를 해줘. 그 음악의 힘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고 음악은 진짜 언어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힘이 있잖아. 그 이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 겐더 마을을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지원금도 보내고 감사 인사도 보내고 이러는 거야. 덕분에 겐더 마을에는 장학 재단도 생기고 기념관도 생기고. 그런데 주민들이 정말 마음 다해서 베풀었던 선행이 다시 겐더 마을로 또 돌아오고 있는 거야. 인류애가 막 샘솟지 않니? 아까 쌤이 불시착한 사람들을 비행기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었어. 먼 곳에서 온 손님. 영어로 come from away. 익숙하니? come from away.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야. 너무너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줘서 뮤지컬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류애를 충전해준 사건이라고.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 겐더 마을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6,000명 정도래. 근데 겐더 마을의 전체 인구는 당시 9,000명 정도였다고. 겐더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겐더 마을을 잊지 않고 매년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고, 나는 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연결됐을 때 뿜어지는 그 에너지를 믿게 되는 거지. 인간들이 교류하고 유대하고 연결됐을 때 그 뿜어내는 포텐셜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들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 아까 쌤이 처음에 유튜브 임급동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새 사람들이 이제 점점 파편화되는 게 걱정이라고 했잖아. 물론 개인의 가치, 개인의 취향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동체의 힘은 약해지는 거니까. 너네 요새 인터넷 특징 알지? 뭐만 하면 이제 갈라치기 하고 싸움 붙이고 혐오 조성하잖아. 조금만 붙었다 하면 옆에서 전부 이제 부채질 하잖아.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알아?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얼마나 불건전한 상황이야. 그게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 되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쌤이 옛날 이야기를 하게 돼서 미안한데 사실 쌤 때는 라디오를 이제 엄청 들었거든. 학창 시절에 다 같이 모여서 야자 시간에 그냥 이어폰을 들어. 근데 동시에 웃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걔네들은 같은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야? 신청곡을 보내. 사연 신청곡. 그러면은 그 신청곡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 첫사랑이 생각이 나네요. 이러면 뭐 첫사랑에 관련된 그때 들었던 노래, 그럼 내 또래인가 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유대감 같은 게 있었거든. 같은 음악을 같은 순간에 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있거든. 오늘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데 김치전이나 부칠까 봐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김치전 먹을까?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된장찌개 먹을까? 하면서 노래를 들어. 근데 요런 재미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조금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지. 요즘엔 기업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특히 이제 LG에서도 사람 간의 연결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 라디오 옵티미즘이라는 캠페인인데 이게 뭐 하는 캠페인이냐면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입력을 해. 그러면 그걸로 AI가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뭐 엄마, 아빠, 친구 주변에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메시지를 입력해. 그럼 그 AI가 그 메시지를 듣고 음악을 만들어줘. 장르도 고를 수 있다고. K-팝, 힙합, 락
곡 분위기도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이거 기왕 뭐 친구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AI가 음악을 만들어주니까 그 음악을 같이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거지. 라디오라는 이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쓴 게 아닌가 싶어. 얘들아, 라디오 사연의 백미가 뭔지 아니? 저희 언니가 항상 퇴근길에 이 라디오를 즐겨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DJ께서 읽어주세요 하면서 대상이 있어. 그 감성으로 만든 것 같으니까 라디오 옵티미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런 낭만인 거지. 이게 뭐를 미영이가 이걸 만들었다고. 이거를 들려줘봐. 한번 같이 들어보자. 아니 이런 게 인류애가 아니면 뭐겠어. 양치를 잊지 말고 눈 건강 위해 열심 새로운 하루 시작할 때 문쌤의 건강 비법 매일매일 함께. 양치를 하라는 거지, 잇몸 건강을 위해서. 근데 미영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도 양치 좀 해. 아니 양치는 해야 좋은 거니까. 그치, 잇몸 건강을 위해서. 나는 10대가 이렇게 100대 많이 낀 거 처음 봤거든. 우리 둘 다 많이 하자. 그치? 그래. 인류애잖아. 이런 것도 좋아. 이게 어쨌든 쌤을 이제 응원해 준 거잖아. LG에서도 이런 교류를 원했던 거야. 그치? 이렇게 서로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LG가 이런 캠페인을 실제로 많이 하거든.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소방관들 출동할 때 입는 그 옷을 세탁하기 위해 만드는 그 세탁기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 근데 얘네 모토가 그렇다고. LG가 뭐야? 라이프스 굿이야. 그래서 LG라고. 그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지. 이런 캠페인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캠페인이라는 거지. 쌤도 이제 아이라서 막 응원한 말을 막 하고 싶어도 잘 못해. 카톡도 막 썼다 지웠다 해. 그럼 그러다가 타이밍 놓쳐서 또 못 보내고 이런다고. 근데 이런 걸로 이제 음악을 만들면서 오랜만에 연락을 많이 했지. 평상시에 쑥스러웠던 말을 음악의 힘을 빌려갖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느낌인 거지. 준영이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보내줄 수 있는 거지, 마음을. 좋은 내용을 했지. 인류애 얘기했으니까. 귀여운데 지문쌤의 얼굴 얘들아, 1차 세계대전 알지? 그 전쟁통에도 인류애를 충전할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 191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서부전선에서 벌어진 사건이야. 1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은 참호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잔혹한 방식이야. 백병전이라고도 부르잖아.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참호를 파.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누가 버티나 소모전을 펼치는 거야. 흙을 파서 지은 참호라서 비 오면 진흙탕 되고 사람이 죽거나 오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대로 진흙에 섞여서 스며들어. 그리고 그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적한테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 속에 지내야 돼.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어. 근데 그러는 와중에 얘들아, 기적은 사소하게 일어난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총소리만 가득해야 할 서부전선에서 캐롤이 울려 퍼져. 잠깐 조용히 해봐.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캐롤 소리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보니까 멀리서 독일 군들이 부르고 있는 거야. 영국 군도 따라 불러. 순식간에 서부전선 대부분에서 캐롤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 상상해봐 얘들아. 부르기 시작한 누군가가 한 명이 있어. 그 캐롤을 듣고 옆에 동료가 따라 부르고, 그러니까 그 우리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옆 부대가 따라 부르고, 옆 부대가 따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건너편 적군도 따라 부르고, 이 캐롤 소리가 전선 전체를 아우르기 시작해. 우리 야구장 가서도 응원가 전체가 울려 퍼질 때 묘한 감동이랑 전율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50km 가까이 쫙 펼쳐진 서부전선이야. 그 전선을 따라 캐롤 소리가 퍼져. 그들은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만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그 순간만큼은. 그러더니 저기 멀리 참호에서 뭐가 하나 보여.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 거야. 어제까지 서로를 향해 총을 쏴댔던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우리나라 생각하면 뭘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를 각자의 나라 언어로 부르는 거야. 잔뜩 긴장한 상태로 총을 들고 있던 병사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총을 하나씩 내려놔. 그들은 캐롤을 함께 부르면서 서로의 눈을 보는 거지. 싸울 땐 뭐야, 악마인 줄 알았겠지, 적군이니까. 근데 사실 얼굴을 보면 같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악수를 나눴대. 그리고 자기들의 담배, 초콜릿, 푸딩 같은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해. 그리고 그들은 전사자들을 수습하고 공동으로 장례식을 치러줬어. 이게 얘들아 근데 대단했던 거는 상부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야. 영국군 전체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휴전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야.
병사들의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휴전이었어. 오히려 각국의 지도부는 이 휴전에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전쟁 중이다. 어떠한 침묵행위도 금지한다. 다시 말한다. 이 명령을 어기면 군법회의로 다스리겠다. 적군과의 어떠한 침묵행위도 금지한다. 이런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영국군과 독일군 각각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비공식적인 휴전을 해낸 거야. 전쟁이라는 정말 바로 옆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비인간적인 상황에서도 그 인류애가 짧게나마 싹튼 거야. 서로를 인간으로 바라봐 준 거야. 정말 기적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은 사건이지. 이 1914년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어났던 크리스마스의 대규모 휴전은 아직까지도 인류애를 떠올릴 때 회자되는 순간으로 남아있어. 얘들아, 사실 세상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살다 보면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고. 그 소중한 순간들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한 세상이야. 물론 피곤하고 짜증나는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사실 우리끼리 더 격려를 해주고 응원해야지. 비행기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준 겐더마을 주민들, 전쟁 중에도 캐롤을 부르며 같은 마음임을 확인한 병사들, 우리도 오늘 미영이도 하고 준영이도 한 것처럼 LG 라디오 옵티미즘 캠페인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응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또 선물해보는 것도 요즘 세상의 인류애를 충전하기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영상에도 우리 인류애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연들, 댓글들 이런 거 서로 남기면서 좀 이제 서로 응원해주면 어떨까? 우리 유튜브 최초로 클린한 유튜브 댓글창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때? 쌤이 아까 뭐 이렇게 한 것도 장난이지. 쌤도 이제 답가를 만들어줬거든 너한테, 그지? 준영이한테 답가를 만들었어. 그거 듣고 가라, 그지? 건강하고 힘내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지? 얘들아, 오늘도 고마워. 잘 가. 날 돼지라 부르지 말아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자. 함께 있는 날 만들자.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엔 친절함이 필요해. 서로 돕고 이해하며 행복한 나날을